자, 연말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주식시장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산타랠리, 모두가 선물처럼 기다리는 그런 상승장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산타가 선물이 아니라 경고장을 들고 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통념을 뒤엎는 데이터를 통해서 연말 시장에 숨겨진 역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 산타는 과연 올해도 오는가? 이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연말 투자 계획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올해도 산타가 어김없이 찾아와서 우리 계좌에 빨간불을 환하게 켜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어왔던 이 산타랠리라는 통념에 사실은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 랠리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연말에 그 들뜬 환호성이 사실은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이 좀 도발적인 가설을 지금부터 데이터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연말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도 좀 들뜨고 보너스 얘기도 나오고 소비도 늘고 그러니까 다들 기분이 좋으니까 주식시장도 덩달아서 오를 거다. 이런 기대 말이죠.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전문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애널리스트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산타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작정 오르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이 관점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연한 기대감은 잠시 내려놓고요. 진짜 팩트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2010년 이후 우리 코스피 시장의 과거 데이터는 과연 어떤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시장이 막 미리 들떠서 올라버리면 정작 그 다음에는 평균 4.4%나 하락하면서 뒤통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크리스마스 전까지 시장이 조용하고 좀 힘이 없잖아요? 그랬을 땐 오히려 그 후에 평균 2.3%나 강력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가 믿어왔던 거랑은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잖아요.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시장이 약했다면 그 이후 10거래일 동안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무려 100%였습니다. 2010년 이후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경향이 아니라 거의 법칙 수준인 거죠. 자, 과거 데이터가 이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이 놀라운 과거 데이터가 2023년 연말을 앞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을까요?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경고 신호들을 보면요.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는 좀 불안한 신호들이 몇 가지 있어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공포지수 VX가 슬슬 고개를 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높아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바로 이런 지표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데이터의 크리스마스 전 약세 시나리오가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 이런 노이즈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져가 보죠. 이 작은 파도 너머에 있는 더 큰 기회, 바로 강세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E 물가 전망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4월에서 3월로 앞당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죠. 시장의 돈이 더 빨리 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 소식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진짜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든 소식이 있었죠. 바로 반도체 업계에서 터진 쇼크 수준의 뉴스입니다. 보이시나요?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요.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내놨는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무려 최대 32%나 높았습니다. 이건 그냥 실적이 좋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어닝 쇼크인 거죠. 근데 매출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바로 주당 순이익인데요. 시장 예상치를 최대 83%나 웃돌았습니다.
이건 반도체 산업의 업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아주 강력한 호재도요. 자, 보세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돈을 이렇게 잘 벌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주식시장 가격은 과연 어떨까요? 그 답이 바로 이 숫자 9.88배에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서 현재 주가가 몇 배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PER이라는 지표입니다. 아니, 9.88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1년에 1억을 버는 가게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 가게의 권리금이 9억 8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권리금이 10억, 즉 PER 10배 아래로 내려가면 아주 싸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재 우리 코스피는 버는 돈에 비해서 가격표가 매우 싼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전부 종합해봅시다.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시장은 싸고 펀더멘털은 좋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연말 투자 게임 플랜을 짜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분할 매수예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주도주들은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올 때,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크리스마스 전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싸게 사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적극적 거래입니다. 연말까지는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저평가 섹터, 예를 들면 제약이나 인터넷, 자동차 같은 종목들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전략을 함께 쓰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길게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눈앞에 산타랠리가 오냐 안 오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더 큰 미래의 상승장을 준비하는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연말 시장의 진짜 역설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이 분석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